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검사를 조금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제가 안내를 할게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건 척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였고요. 이제 척도를 좀 넘어서서 척도들끼리의 어떤 관계성, 포괄성, 이거를 전부 다 해석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해석 체계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거죠. 기질이라는 풀로부터 여러 예비 문항이 나왔고 거기서 도전, 사교, 수용, 신중, 안정이라는 게 나와서 자기들끼리 어떤 다이나믹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전과 수용은 상관으로 치면 마이너스 7이 넘어요. 도전이 올라가면 수용이 바닥을 쳐야 되고 수용 올라가면 도전이 바닥을 쳐야 되고 이런 다이나믹들이 서로 법칙성이 숨어 있어서 하나의 세트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도전도 1이고 사교도 1이고 수용도 1이고 안정도 1이고 안정도 신중도 1이고 안정도 1인 것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3333까지 가면 몇 개가 나오냐면요. 243 종류의 프로파일이 나와요. 이거 하나하나가 해석 체계의 구성이 되는 거죠. 셀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 될 텐데 183의 코드 넘버라는 게 왼쪽 제일 윗단에 나오고요. 거기서 세로로 쭉 따라 내려가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죠. 그런데 자기 코드가 이제 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드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자, 도전 1, 사교 1, 수용 1, 신중 1, 안정성 3. 그러니까 1111에 3으로부터 시작해. 1111, 2, 1111 이렇게 되고요. 그 옆에 보면 사회수가 나와요. 뭐 1111, 3은 296개, 1112는 77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따라가다 보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도전성 1이 제일 먼저 쫙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 넘버 1부터 81까지는 도전성 1로 가능한 조합들이 전부 다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도전성이 1로 가면 1에서 81 사이에서 어딘가에 걸릴 거라고. 근데 일종의 이제 법칙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추적해 보다 보면 아, 내 거는 이거구나. 그런데 사례수가 몇 개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1이 끝나면 이제 다시 1로 가는데 이때는 100으로부터 1이에요. 101. 도전성 2는 101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전성 2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81이 끝나면 187페이지 이제 중하에 있는데 201, 200단위의 1부터는 또 도전성 3으로부터 조합이 쭉 이루어져요. 자기 거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례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와 같은 코드, 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와 프로파일 형태가 동일한 사람이 연구 대상으로서 몇 명이나 연구가 됐는가. 그러면 이제 뭐 100명 이상이면 그런 대로 안정감이 있는 연구가 됐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10명도 안 된다거나 뭐 7, 8명 된다거나 이러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설명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을 텐데 보십시다. 189페이지 가면 273번 33313 0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걸린 거죠. 243 종류로 설명하려고 원대한 꿈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사례 수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끌어들이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엄청 됐죠. 243 종류의 설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사례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3만 명 정도에서 이런 거거든요. 10만 명으로 늘렸을 때 어찌 될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10만 명으로 늘리려면 비용이 엄청난데, 과연 이 0이 계속 0으로 남을지, 늘어날지. 근데 지금까지 비율로 보면 늘어난다 해도 한 3배 늘린 건데, 0이 3명이라도 나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인 결과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늘려도 안 나올 거는 안 나올 거고 작은 거는 계속 작을 거다. 이 문제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래서 이제 생각한 게 상위 그룹으로 또 뭉쳐본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쓰고 있는 60 패턴이 나온 거죠. 206페이지로 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내 코드가 몇 패턴으로 소속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자기 끄트머리에 오른쪽 가서 보면 패턴 보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패턴이거든요. 이미 패턴은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206쪽으로 가시죠. 206쪽으로 가시면
60 패턴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패턴 1에 101 코드, 102 코드, 201 코드, 202 코드, 240 코드, 241 코드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형태로는 니은자처럼 가요. 도전성은 높은데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밑으로. 어. 그러니까 3111, 3111 안정성은 좀 높지만 3111, 322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1차적으로는 프로파일 형태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군집을 시작했고요.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이제 보긴 하는데 1차적으로는 형태가 우선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스며들었는데 그 단계가 좀 지나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요. 사례 수가 엄청 불어나요. 엄청 불어나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너무 미미한 거는 못 찾는 건 한계지만 찾을 거는 확실히 찾아내 버려요. 이 패턴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은 찾아내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패턴이라는 큰 단위 속에 들어와는 있는데 사례수가 너무 빈약해 갖고 들어온 이 코드는 패턴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서 전산상으로는 그 패턴 설명이 나가긴 하는데 이걸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되느냐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문가는 그걸 긴장하고 훨씬 더 자기 관찰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많이 봐야 돼요. 이 설명은 할수록 출발점으로는 가지고 가는데 워낙 사례가 적은데 패턴에 들어와 있다. 이거는 좀 보류 상태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해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사례 수가 어떤 패턴의 소속감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례 수가 너무 작으면 이 패턴에 속하긴 했지만 전산상으로 어디엔가 속해지지 않으면 출력이 안 나가요. 그런데 설명력은 별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전문가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경험으로 해결해야 돼요.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206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쭉 하다 보면 내 걸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 거 찾아놓고 함께 들어온 코드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거 패턴마다 이게 이제 고유 번호가 붙는데 1부터 30, 101부터 130인데 1에서 30은 안정성이 평균 이상, 그러니까 2와 3인 그룹들을 대상으로 묶었어요. 그다음에 100단위가 붙으면 안정성이 이제 밑으로 떨어져 있는 1 안정성 1로 이미 소속이 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묶었기 때문에 100이라는 단위로 들어가면 안정성이 떨어져 있어서 뭔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특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 패턴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정성 하나만 가지고. 코드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256쪽을 가보시면 되는데, 256쪽. 패턴 1, 이게 보일 거예요. 60 패턴별 해석 가이드. 한 패턴에 두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지금 간추려 놨는데, 제시하는 방법에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매우 낮음에서부터 매우 높음으로 쭉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의 연관성 중심으로 하려면 이것도 정신사나워서 그냥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으로 해놨는데 배경이 색깔이 진하게 있는 부분은 그 척도의 제작자들이 문제를 재는 척도로 의도하고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쪽에 매우 높음이 많으면 내 상황이 별로 안 좋게 평가된 거예요. 음. 어찌됐건 개발자가 그렇게 문제라고 했으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면 또 문제가 아닌 것도 가끔은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밑에가 이제 그냥 백지 상태 위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척도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패턴 1, 3, 4, 5 이래서 지금 강 선생님을 패턴 5라고 일단 지목을 했으니까 264를 한번 보시면 지적 경쟁심 매우 낮음, 지적 인내 매우 낮음, 정연성 매우 낮음, 충실성 매우 낮음, 자기 규제성 매우 낮음. 매우 낮음들이 뭐냐면 머리 쓰는 거, 머리로 싸우는 거, 머리 싸매고 집중해서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정리정돈 잘하는 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일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자기 욕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탈하지 않고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취약하다는 거죠. 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취약하다.
그다음에 이제 신중성, 탐구형, 기업형, 관습형, 야망성, 직무관여도, 조직 내조와 조직 동일시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이게 의미로 하면 또 이제 섞여 있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일단 나열된 대로 얘기를 하면 뭐 생각을 깊게 의문을 품고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건 좀 체질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업가로서 뭐가 뭐 야망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느리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답답하게 사무실에 앉아갖고 조직화 된 일을 사무 처리나 하고 있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사회적 야망이 아주 높아서 뭐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현재 막 열심히 산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조직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이제 회사 소속감이 별로 없고 자기 내면 세계의 가치와 뭐 어떻게 동일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 조직에 있질 않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독립군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쭉 위에 높은 거를 보면 신뢰성, 온정, 자 이런 거 이제 핵심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평가나 어떤 의심을 안 하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본다는 거죠. 선하게 전제를 하고 성선설 같은 거죠. 온정, 뭔가 만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건네는 게 쉽고 뭔가 이렇게 친근감 표현하는 스킨십도 잘할 수 있고 에너지를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동성, 순발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 자체가 마구 떨어지지도 않고 빨리 회복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자극도 잘 주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다음에 외향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거니까 이거 뭐 외향성의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긍정적인 정서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네가티브하게 보는 것보다는 포지티브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이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흥분하고 재미있고 뭐 화려하고 이런 거를 만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지. 예. 그런 거 만났을 때 막 신나하는 모습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서 이 감정이라는 걸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해할 때도 그래서 이런 표출형들이 어떤 재밌는 얘기를 했냐면 그 표출형 한 부산 사람인데 자기는 어떤 사람하고 사귀게 돼서 세 번째 만났는데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하면 그 사람하고 안 사귄대. 음. 그러니까 표출형들은 단순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을 들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먹고 마시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는 별로 예후가 안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교성 매우 높죠. 사교성 매우 높죠. 그러니까 사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큰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대규모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낯선데 주로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뻘쭘해 있으면 그걸 자극을 주어서 어떤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교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로 쭉 보면 MMPI의 D 우울증이라고 하는 2번 척도에는 매우 낮아요. SI 사회적 내향성 매우 낮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반내향성인 거죠. 반우울이고. 그다음에 자의식. 자의식은 뭐냐면 혼자 밥 먹으면 남의 시선이 막 그 신경 쓰여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이에요. 남의 눈에 의해서 꽤 뭔가 내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 이게 자의식인데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낮고 신경증 뭐 이건 전반적인 얘기밖에 안 되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활성화가 돼서 오래 끄느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예. 그다음에 성격 장애, 정체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다음 신경증 또 나와서 신경증 차원에서 또 뭐 비슷한 소리 했을 테고, 불안 낮고, 우울 낮고, L척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좀 감춘다거나 이런 일 별로 없어요. 예. 그다음에 뭐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화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뭐 회피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일 거의 없고. 남을 의심하거나 삐딱하게 째려본다거나 이런 일 별로 없고. 음. PT 7번은 뭐냐면 신경쇠약 같은 거네. 만성불안. 이거 별로 없고. 정서 통제 취약. 이런 사람들 있죠. 참다가 팡 터지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동 충동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강의 오래 들으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음. 한 군데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막 힘들어. 음.
심리학성이 의외로 이제 덩치는 엄청 큰데, 예. 그러니까 심리학성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누군가가 이제 좀 겁박을 주면 원래 뜻이 아닌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 버린다거나. 그다음 무계획 충동성하고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그러니까 계획된 노선을 따라가다가도 유혹거리가 나오면 옆길로 샌다는 거죠. 인지 충동성. 뭔가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생각이 딴 게 들어오면 잽싸게 그 딴 데로 흘러버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MMPI F척도 앞에 자기 손상. 이거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기분이 언짢아지는 상황이 되면 내가 손해가 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주를 잘하는 사람은 음주를 해버린다거나 뭐 쇼핑을 그냥 낭비적으로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손상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F척도라는 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주관적인 인식인데 자기 내부에 뭔가 내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런 인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충동성, 욕구나 유혹을 잘 참아내지 못하는 충동성 이런 게 매우 높다. 그러니까 옆길로 샌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연구 내용이 막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되고 세 페이지가 되고 네 페이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들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어, 유리한 자료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건 자료일 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같이 들으면서 이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사례로부터 오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이제 전산상으로 다 나가요.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일이 찾고 이걸 막 맞추어서 얘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출력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뜸 내보냈을 때는 좀 감당이 어려운 것들은 전문가가 중간에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LCSI 바이블이라는 책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블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거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책 안에. 이거를 좀 성실하게 잘 써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작업은 한다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했어요. LCSI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근데 바이블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꽤 고민하다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특정 분야에 지침이 되는 책. 음. 거기 앞에 한마디가 돼요. 특정 분야의 최고의 지침이 되는 책.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바이블이라 그래요. TV 프로그램을 사오죠. 외국에서. 사올 때 바이블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블이 독점적으로 교회가 쓰는 게 아니에요. 바이블이 불교가 쓰면 불경이 되는 거고요. 전문 분야에서 쓰면 최고의 전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이미 있고 LCSI 바이블입니다.